다시 읽는 고사성어 26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와신상담이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고 학창시절에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그 스토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와신상담, 흔히 쓰는 글자들은 아니죠. 네. 그래서 한번 글자도 어떻게 분석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신상담. 와는 눕는다는 뜻이에요. 눕는다. 신은 썸나무예요. 썸나무는 땔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땔감. 상은 맛을 본다. 그런 뜻이고, 담은 이렇게 쓸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와는 왜 눕는다는 것이냐. 여기 신하신이죠. 신하신과 사람인이에요. 그래서 눕는 것은 이제 사람이 뭔가 눕는 모양이다. 이렇게 눕는데 어떤 모양을 눕느냐. 이 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눈을 그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수그리고 눈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치뜨는 그런 모양이에요. 신하라는 것은 임금 앞에 가면 다 고개를 수그리죠. 그래서 몸을 수그리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것이 눕는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죠. 이제 신은 이제 섬나무 신이에요. 자, 섬나무는 땔감이라 했는데 땔감이므로 식물이죠. 나무 같은 거니까 이렇게 초두가 있습니다. 초두가 있고 발음 요소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선 제일 간단합니다. 왜 신은 그럼 무슨 뜻이냐는 것도 사실은 좀 분석하면 깊은데 일단은 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맛을 본다, 뭔가 맛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이 상자, 오히려 상, 그리고 이것은 맛이 있다는 그런 지지요. 예.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숭상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는 맛이 있다. 여기는 이제 비수비는 숟가락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숟가락으로 뭔가 음식을 떠서 아래에 있는 것은 가로 왈자로 보이지만 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입속에 무엇을 넣어 놓은 모양이다. 네. 그래서 뭔가 맛을 본다. 그래서 수저로 떠서 맛을 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음은 이렇게 쓸개죠. 쓸개므로 어떤 동물의 어떤 장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다롤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글자예요. 네, 첨자예요. 이르다, 도달한다는 그런 첨이고 또 본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눈목자를 넣으면 첨성대 할 때 첨이에요. 이 글자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이 글자는 육다롤인데 육다롤이 눈목자하고 또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육다롤이 들어가면 쓸개고 눈목자가 들어가면 본다, 별을 보는 게 첨성대 이렇게 되겠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썸나무에서 자고 쓸개를 맛본다. 잠을 잘 때는 편안한 방에 이불을 깔고 이렇게 자야 되는데 자청해서 내가 편안히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러 땔감이 있는 장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솔잎일 수도 있고 그런 데 위에서 이렇게 편치 못한 잠을 잔다. 그리고 쓸개라는 것은 굉장히 쓴 거지요. 그래서 쓸개를 맛을 본다. 그래서 뭔가 아주 괴로운 것을 상기시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글자 뜻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원수를 갚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괴로움을 참고 견디내는 것을 와신상담 이렇게 하죠. 뭔가 실패를 했다.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정말 괴로움을 참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와신상담이라 한다. 이 직접적인 이 말의 스토리가 된 것은 오나라 왕 부차와 월왕 구천의 고사에서 나온다. 그렇게 되겠죠. 오나라와 월을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죠. 오와 월은 춘추시대에 아주 많이 싸우던 나라예요. 그래서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사람이 동주 같은 배를 탄다는 것은 또 뭔가 서로 이렇게 적으로 대립하는 사람들이 한 운명에 이렇게 공동체가 되는 걸 그런 걸 오월동주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그 시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나라 왕은 부차가 있다. 월왕은 구천이다. 외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나라 왕이 구천인지 그리고 월나라 왕이 부차인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월동주에서 오가 먼저 나오고 월이 나온다. 그리고 앞에 부차가 나오고 구천이 나오는데 최종 승리는 이제 구천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아주 재밌죠. 자, 오신의 본격 스토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와신상담과 관련된 우리가 자주 쓰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눕는다는 뜻이죠. 누울 용입니다. 와룡. 와룡은 이렇게 성천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용이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걸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제갈공명은 와룡 선생이라고도 합니다. 와룡. 네. 그리고 병으로 누워있다. 와병 중이다. 와병. 예, 병으로 누워있다는 것이죠. 신은 이렇게 보면 땔감이라고 했습니다. 섭나무, 땔감입니다. 신탄, 땔감과 탄은 석탄, 연탄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도 땔감입니다. 그래서 신탄은 땔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어떤 급여 명세서에 신탄비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 전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말하자면 연료비다 할 때 신탄비 이렇게 됩니다. 신탄하면 글쎄 요즘 잘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말은 있다. 예. 그럼 우리가 보면 이제 신탄진이라는 데 있죠. 대전 위에. 신탄진은 이 신자가 다릅니다. 신자가 다르고 여울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자는 다르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상은 맛을 본다 해서 우리가 식료품 같은 것을 사게 되면 상미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상미 할 때 미는 이렇게 맛을 얘기하는 것이죠. 맛을 맛보는 것이 상미예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냐, 언제까지 먹어도 괜찮으냐 하는 것이 상미기간, 맛을 본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 중에 미상불이라는 게 있어요. 미상불. 아닌 게 아니라 뭐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런 말이 요즘은 잘 안 쓰죠. 네, 잘 안 쓰지만 미상불, 여기 상자는 이전, 그 전에 그런 뜻인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이제 쓸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간담, 간과 쓸개, 간담이 서늘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간담. 그리고 간담상조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곰의 담은 웅담이라고 하죠. 웅담. 네. 자, 이제 와신상담의 본격적인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기에, 사마천이 쓴 사기에 월세가, 월나라 왕 구천세가에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이 크게 보면 3명이 있습니다. 오나라에 함려란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차란 왕이 있었습니다. 월나라에 구천이란 왕이 있었어요. 함려는 부차의 아버지입니다. 자, 함려의 나이가 재위 기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구천은 BC 496년, 함려는 496년에 결국 죽게 되고 그 아들이 부차가 495년부터 이제 왕이 되는데 구천은 496년부터 이제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기간을 보면 상당히 구천이 이제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는 것이죠. 자, 스토리가 이제 큰 전쟁을 두 개를 얘기하겠습니다. 함려와 구천이 붙었어요. 근데 오나라가 상당히 셌는데 어쨌든 처음에 함려와 구천이 오월이 싸워서 함려가 상처를 입었어요. 부상을 당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원수 구천에게 반드시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려의 아들인 부차는 정말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자기는 집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섭나무, 와신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항상 섭나무에서 자면서 성을 드나들 때마다 사람들에게 구천에게 갚을 원수를 잊었느냐,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차가 나중에 결국은 구천과 다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회계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해서 결국은 구천이 찌게 됩니다. 부차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죠.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부차에게 구천을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하는데 구천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죠. 살려달라고 해서 결국은 월나라는 오나라의 속국이 되고 월나라의 왕 구천은 오나라의 부차에게 가서 종처럼 이렇게 일을 합니다. 너무나 살기 위해서 자기 나라 월은 이제 신하들에게 맡기고 이 구천과 왕과 왕비는 이 부차의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종 같은 그런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부차가 병이 났을 때 이렇게 대변까지 맛을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충성스럽게 하니까 부차가 이제 용서를 해줍니다. 구천을. 그래서 자기 나라 월로 돌아가게 됩니다. 구천이 그렇게 어려운 쓰라림을 담고 참은 것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요. 월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복수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473년에 다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해서 이제는 구천이 다시 이겼습니다. 월나라가 이겼어요. 부차가 이제 잡혔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구천에게 부차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구천은 부차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저 멀리 귀향을 보내려고 합니다만 부차는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결하게 된다. 그래서 오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스토리로 해서 이때 구천이 어떻게 해서 부차를 이기느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정말 매일 수시로 이 쓸개 맛을 보는 것이에요. 이거 쓰라린 쓸개. 그러면서 복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담이에요. 상담. 그래서 부차는 와신으로 구천을 이겼고 구천은 상담으로 부차를 이겼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오나라가 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뛰어난 그 휘하 장군들이 있습니다. 오나라에는 오자스와 손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명한 병법의 내가입니다. 우리가 손자병법 하는데 그 손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자병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자스를 오자라고 하는데 아주 당대의 최고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전쟁의 그 전술의 전문가들이 이 두 사람이 같이 합류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합류를 도왔으니까 손자병법 또는 손오병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부차까지 합류가 죽고 부차를 도와서 강국을 만들었는데 원나라에는 또 범녀라든지 문종이라든지 이 또 뛰어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녀 때문에 원나라가 오나라를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기게 되느냐? 미인계를 쓰게 됩니다. 자, 구천이 부차에게 원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아름다운 여자를 부차에게 보냅니다. 미인계를 쓰죠. 그 사람이 바로 서씨예요. 서씨. 우리가 중국 4대 미녀 중에 서씨라는 것을 듣죠. 성은 시예요. 시자예요. 시이광이라는 여자인데 서는 이렇게 지역을 나타냅니다. 어느 산에 서쪽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시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이다. 이 서씨를 보내어서 부차가 미인계에 놀아나서 구천을 별로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원나라 구천은 힘을 쌓아서 결국은 부차를 이기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술로는 범녀는 결국 원나라가 오나라를 이기고 난 이후에 서씨와 같이 이렇게 도망을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와신상담이다. 5와 5월의 전쟁이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얼마 되겠습니까? 2500년이 지금 넘는 동안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보면 이제 중국인데 이쪽이 황해고 여기 이제 강한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춘추시대입니다. 초나라고 진나라, 제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돼요. 이것이 이제 5나라가 춘추 5패라고 하는데 여기 위가 오나라고 아래가 월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를 한 시대를 풍미한 그 두 왕들의 스토리가 와신상담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와신상담, 5월 동주, 네, 이러한 고사성어들이 나온 배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